해볼까요? 우리가 진행할 부분은 앞부분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상용로그까지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일단 잠깐 두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단원별로 연계성이 없으니까 이 단원에 있는 삼각함수를 먼저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6쪽이죠. 96쪽. 삼각함수.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웠잖여? 그치? 삼각비 기억나지? 감정이라 안 배웠나? 삼각비 안 배웠다고 진짜? 네, 배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을 거 아니야? 네. 그때 배웠을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 체계에서 생각을 하잖아. 그래갖고 그때 배운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 직각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있고 세 개의 각이 있잖아. 그래서 그 중학교 때 하는 삼각비의 개념으로 간다면 요 삼각비라는 건 세 개의 각을 세 개의 변의 비율로 표현한 거지. 근데 변이 세 개이기 때문에 비율로 표현하려면 몇 대 몇 이런 것도 있지만 비율이라는 게 원래는 시작이 뭐분의 뭐잖아. 그지? 뭐분의 뭐 형태로 만들려면 두 개만 필요해. 근데 골라낼 게 세 개 있다는 거야. 세 개 중에서 두 개씩 골라내다 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요게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요것들 가지고 비율을 만들 건데 A하고 B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 때도 있고 B하고 C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 수도 있고 A하고 C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배운 게 세 개인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렇잖아? 알잖아. 그래서 뭐 요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있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필기체 S가 얼마야? 이게 사인이지, 사인. 요거는 사인이라는 놈은 이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대변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지. 빗변분의 바라보는 변. 빗변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금은 여기 각을 쓸 거거든. 요 각을 쓸 거여가지고 표현을 할 때에 사인 B라고 표현을 하고 C분의 B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아빠와! 책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진짜 인터뷰 길어. 책 있어 없어? 오케이 앉아. 얼른 앉아. 저 괜히 복사했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을 얘기한다면 코사인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사인은 요각을 기준으로 C를 쓰지 이렇게 C 쓰는 거지. 그래갖고 이건 코사인이라는 놈을 빗변분의 이웃변이라고 하지. 붙어있는 변을 이웃변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코사인 B라고 하면 이 놈은 C분의 A가 되는 놈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A와 B를 쓰는 요거를 쓰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탄젠트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탄젠트라는 놈이 나오면 이 놈은 이웃변분의 대변 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탄젠트 B라고 하면 A분의 B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게 삼각비잖아. 직각 삼각형에서만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생각을 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한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분면으로 따지면 1사분면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잘못된 표현. 뭐 이제 배워나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고 특수각도 알잖아.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야? 확실해? 2분의 3. 2분의 1. 바보야. 코사인 30도는? 2분의 3. 탄젠트 45도. 무한 1. 뭐라는? 다 알고 있지? 특수각에 대한 것들. 어차피 또 쓸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개해 준 거고, 일단은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세 가지 패턴으로 갈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할 거야.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금 했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각이라는 게 9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있거든. 끝도 없이 있으니까 그 모든 각에 대해서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한번 그려보고, 그 함수라는 놈들을 그려보고 이제 그때그때를 방정식 같은 거나 부등식 같은 걸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진짜 배기 삼각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것들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거지. 실생활 활용 까지 해가지고 세 단계로 거쳐가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나게 양 좀 많고 중요했어. 근데 좀 많이 빠졌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활용이면은 무조건 막 이제 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놈인데 좀 많이 빠졌어. 그리고 여기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 하는데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빼줬어.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을 많이 빼줘가지고 이쪽이 많이 줄어들었다. 양이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 좀 중요하게 배웠던 것들에 비하면 그때의 반밖에 안 돼. 진짜.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을 옛날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삼각함수가 양이 상당히 많았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열도 엄청나게 양이 많았을 거야. 근데 수열은 안 중요하니까 빼버려. 많이 빼버렸고, 삼각함수는 너무 어려워서 많이 빼버렸어. 수포자 생긴다고. 지수로그만 그냥 남아있는 거야. 지수로그도 조금 빠졌거든. 조금. 진짜 조금 빠졌어. 지수로그. 근데 지수로그는 여기에서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닌 건데 이렇게 끝까지 많이 남겨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소개하는 개념으로 많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1단원이야. 지수로그. 왜냐하면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지수라는 거 소개해줘야 되고, 로그라는 거 소개해줘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방정식 소개해줘야 되고, 함수 소개해줘야 되고, 소개만 하다 끝난 거야. 그러다 보니 양이 많은 거지. 근데 삼각함수는 소개할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응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배제해버리니까 양이 확 줄어버린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각도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각도. 우리가 각도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0도, 50도, 60도 막 이렇게 몇 도 몇 도를 얘기하잖아. 그거는 저기 우리 뒤에 시계 있거든. 시계가 저 시계 시침이나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그러니까 뭐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60분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60개로 쪼개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각도를 우리는 60분법의 각이라는 걸 배워. 요게 뭐 35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게 60분법이야.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선이라는 게 있거든. 기준선.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선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놈의 잠이 온 뒤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는 여기다가 바늘을 딱 꽂아갖고 저기 시침과 부침같이 생각하면 돼. 바늘을 꽂아가지고 여기서 돌릴 거야. 바늘을 돌릴 거거든. 근데 이제 양의 방향이 이제는 시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이쪽 위로 올리면 그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갖고 이걸 돌렸더니 이렇게 어떤 각이 만들어진 거야. 이놈을 움직인 놈, 이 놈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고, 보통 이거를 이니셜로 세타라고 써. 보통 세타로 쓴다는 거지 무조건 세타로 써야 된다는 말은 없어. 자, 여기를 한번 재봤어. 재봤더니 여기가 30도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재봤더니 이거를 이제 서윤이한테 읽으라고 했더니 서윤이가 30도라고 읽었어. 효준이한테 읽으라고 했더니 이상한 놈이 390도라고 읽은 거야. 틀린 게 아니야. 왜냐면 한 바퀴 돌아왔다면, 한 바퀴가 360도니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30도만큼 더 더한 거니까 390도도 틀린 게 아니라 30도도 틀린 게 아니야. 찬이한테 읽으라고 했더니 좀 이상한 애가, 찬이한테 읽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음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마이너스 330도라고 한 거야. 이것도 틀린 게 아니야. 맞는 거라. 왜냐면 이 동경이라는 놈이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돌았는지 몰라. 그냥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각도를 잰 거기 때문에 얘는 다 맞는 거야.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각도를 쓰기가 통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놈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라는 거야.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요거 그냥 가장 보기 편한 각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보여지는 게 30도지. 30도잖아. 그래서 요 세타라는 놈을 일반화를 시켰어. 몇 바퀴를 돌았다의 의미가 360도에다가 정수를 곱한 거야. n이 0이면 그냥 바로 온 거지.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온 거야. n이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거지. 그리고는 거기다가 지금 딱 보여지는 이쁜 각 30도를 써주자는 거지. 이렇게 표현한 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60분법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각들을 다 한 번에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 너무 이렇게 양쪽 사이드 두 명 하얀색 둘이만 하얀색 입고 와가지고 지금 둘이 그냥 막 눈이 막 감길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맞거든. 정말로. 둘이 그냥 딱 뭐랄까 타이밍도 맞아. 같이 눈이 감겼다가 같이 또 웃기려고 일부러 흘려간 거야. 그러면 안 먹을래? 뭐 이거 아유, 커피. 아유 약물의 힘을 빌리지 마. 행간하면. 이걸 일반각이라고 한 거라고. 일반각. 그러니까 어떤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70도가 있다고 쳐볼게. 470도. 항상 기준은 한 바퀴가 기준이거든. 그렇다면 요거는 360도 더하기 110도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 모양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 각을 분해하라는 게 아니라 470도는 등호가 아니고 땡땡인 거야. 땡땡이 됐든 뭐 눈이 됐든 뭐 그런 거. 등호가 아니라고. 등호가 아니고 이놈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얘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이런 표현인 거야.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런 표현인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통일해주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냥. 알았지? 그래서 이 60분법이라는 놈은 이렇게 이게 시초선이라고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동경인데 동경 일반적으로 세타를 쓸 거라는 거고 얘가 보여지는 가장 뭐 이쁜 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알파였다고 칠게 보이는 놈이. 그러면 이놈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 그리고 더하기 알파 얘 형태로 쓸 건데 이 알파는 보통 양수를 써. 보통 양수를 쓴다는 말은 음수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 세타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하는 게 편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세타야. 여기가 지금 60도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래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0도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놈의 동경은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빼기 60도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각을 표현할 때 이놈을 무조건 양수로 써야 된다는 건 없어. 근데 보통 읽기 편하려고 양수를 많이 쓰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사분면을 가지고 각도로 쪼갤 거거든. 사분면. 4개의 사분면이 있으면 요거 둘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사분면을 얘기하라고 하면 0도와 90도 사이. 2사분면을 말하라고 하면 90도와 180도 사이. 3사분면을 말하라고 하면 180도와 270도 사이. 4사분면은 270도와 360도 사이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아무리 좀 똘똘하다고 해도 330도라고 쓴 것보다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는 게 더 쓰기는 편하잖아. 근데 이제 나중 되면 마이너스 30도보다는 플러스 330도가 더 편리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실생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양의 값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변형하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점차 숫자가 좀 커지더라도 플러스로 표현하는 게 편해지는 거지 무조건 플러스로만 써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거야. 자, 이거는 동경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하나의 동경만 있는 거지. 시초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동경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거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뭐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고 쳐. 시초선은 지금 내가 표현 안 했을 뿐인 거지. 그 사이에 있는 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요놈 둘이 그냥 아무런 뭐 특징 같은 거 없이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놈 둘이 뭐 x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뭐 그런 식, 일치해, 뭐 그런 것들, 그런 규칙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여기 97쪽에 보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 97쪽에 네모 박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내가 볼 때는 상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할게. 자,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두 동경이 있다고 치자고, 알파라는 동경이 있었어. 다른 하나가 요게 베타야. 베타라는 동경이 있는데 둘이 y축 대칭이래. 그러면 요놈은 여기 보이는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요것도 여기가 세타인 거지. 그치? 그러면 베타의 원래 보여지는 각은 요거잖아. 180도에서 세타 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라는 놈을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360도 곱하기 정수가 여러 개 들어갈 거니까 n1이라고 할게. 거기에다가 세타만큼을 더하는 거고, 베타라는 놈은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보여지는 각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지. 어차피 이 세타는 몰라. 뭔지 모른다고.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건 알파랑 베타라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다밖에 없는 거야. 보여지는 각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만들라는 거거든. 관계식을 만들 때에 세타가 사라지게끔 만들면 된다는 거지. 두 개를 더해버리면 세타가 사라지지. 그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봤더니 지금 360도 요거 두 개 묶어질 거 아니에요. 360도로 묶으면 n1 더하기 n2지. n1도 정수일 것이고 n2도 정수거든. 더하면 정수겠지. 그래서 그냥 정수 해놓고 더하기 180도 해버리면 돼요. 두 각을 더하면 이렇게 180도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를 얘기하는 거여갖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다가가면 된다고. 밑에 걸 외울 필요 없이. 왜 이렇게 좋을지. 오늘 날씨도 날씨 더워서요. 날씨가 더우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니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줬는데 그거 그래. 우리 서울도 지금 막 죽을라 그러거든. 전 지금 여기 너무 추워서 적응이 안 돼요. 춥다고. 서울도 지금 눈 오셨어. 근호 어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지금 한 발에 이쪽으로 걸쳤어. 선생님, 오늘 그리는 거 없죠? 오늘 해도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도 돼. 물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였지. 아니, 그거는 이제 그날 그는 목요일이 없었어요. 지난주 왜 없어요? 지난주에는 배운 게 없어서 아, 이제 우리는 배웠거든. 그래서 오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하면 주말에 하는 거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은 우리 수업 끝나고 바로 4시부터 7시. 근데 국어가 있잖아. 일요일은 7시부터 10시. 과학 끝나고 바로. 내 생각엔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아. 왜요? 오늘은 시간이 짧잖아.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이제 뭐 시간도 길 뿐더러 내가 또 뭔가 준비할 거거든. 재영이 언제 할 거야? 토요일이요. 문제를 좀 볼게. 개념 체크라고 되어 있는 1번. 자,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는 건데 1번 60도.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눈이 있는지 보는 거지. 이러면 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570도. 570도. 요거는 360도에다가 210도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210도는 뭐야? 이게 시초선이면 여기겠지?
270도잖아. 깜짝이야. 아 그죠. 210도면 이런 내가 지금 180 더하기 30도. 그 다음에 대충 하면 되지. 사람이 정교하게 어떻게 해. 240도 시끄러워.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20도인데 양수일 때가 더 만들기가 편하다고. 120도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 이거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이너스 405도. 그러면 마이너스 360에다가 빼기 45도 한 거잖아. 조그만 가도 그냥 여기서 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5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2번을 보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일반각으로 첫 번째로 430도. 이 각을 이렇게 분해하라는 소리 아니라고. 이렇게 분해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얘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70도라고 써야지. 여기를 1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라는 거야. 일반화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70도. 이놈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얼마 하는 거냐? 210도, 310도지? 이렇게. 근데 지금 그냥 알파를 양수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세 번째 마이너스 110. 이놈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그러니까 이놈을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250도로 본 거지? 더하기 250도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너스 590. 마찬가지 요놈은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수학이네.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130도 더한 거지. 130도. 그러니까 요놈도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3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일반각을 표현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놈이긴 한데.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놈 절대 아니라고. 3번.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표현하는 거거든. 560도. 560도. 이거는 360도에다가 200도를 더한 거지. 200도. 180도와 270도 사이지. 3, 4분면이겠지? 그리고 3, 4분면이야. 3, 4분면이고. 두 번째 1380도. 이놈은 360 곱하기 3하면 1080이지. 1080도 더하기 300도잖아. 270과 360 사이지. 4, 4분면이겠지? 4, 4분면이고. 세 번째 마이너스 250. 이거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10도잖아. 110도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지? 2, 4분면이라고. 그리고 2, 4분면이고. 네 번째 마이너스 1000도. 그놈은 마이너스 1080도 더하기 80도지. 1, 4분면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앞부분은 그냥 소개하는 거야. 각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소개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예제 1번. 포도법 등장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어. 예제 1번이야.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요거 세타가 뭐 예를 들어 60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몇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일 건데 요 알파라는 놈이 0과 90도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이거를 3으로 쪼개버려. 3분의 세타를 만들어 보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거든. n이 0일 수도 있지?
첫 번째 n이 만약에 0이었다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요 3분의 알파의 범위는 요거 0에서 30도 사이가 되니까 당연히 요 때는 1사분면에 있었던 놈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1이면 3분의 세타는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니까 또 3분의 세타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3분의 알파에다가 120도를 더했어. 여기다가 120도를 더했지? 여기다 120도를 더했으니까 120도보다는 크고 150도보다는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2사분면이 있을 때는 2사분면이 된 거고, 세 번째로 n이 2라면 여기까지 해보면 이제 우리 효준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거야. 아, 저 짓거리를 다 해야 돼? 언제까지 저 짓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 당연히 들어야지. 이런 놈들, 그러니까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놈들, 규칙을 보는 거지. 반복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봐야 될지는 처음에는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지. 규칙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n이 2일 때라면 3분의 세타는 24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니까 또 여기다가 120도를 더해가지고 240도보다는 크면서 270도보다는 작네. 요거 3, 4분의 그치? 이제 네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n이 3이었다면 요거는 3분의 세타가 36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니까 첫 번째랑 겹치잖아. 360도가 0도랑 똑같으니까 모양새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랑 똑같으니까 이제 그 후로는 계속 반복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세타가 1사분면의 관계였다면 3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 있거나 2사분면에 있거나 3사분면에 있다는 거지. 각도를 이렇게 보여주게끔 찾을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3등분을 짜게 이렇게 각을 3등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각을 3등분 했다고 치고 지금 0도와 30도 사이면 여기지. 그리고 120도와 150 사이 여기거든. 그리고 240도와 270 사이 여기라고. 이렇게 되잖아. 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 근데 별로 안 좋은 이만. 자,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그냥 똑같이 흉내내서 하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3분의 세타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 이 세 개를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2분의 세타를 보라고 했으면 0일 때와 1일 때만 보는데 2일 때가 0일 때랑 겹칠 거니까. 해보세요. 생각이 필요해. 99초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 지금 포도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좀 중요하지. 그리고 이 앞부분은 내신에서밖에 안 나올 거고 좀 지나면 까먹을 거야. 서윤이처럼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은 더 까먹지. 서윤아 인사 그만해도 돼. 하루에 한 번만 하자 인사는. 시방새 빨리 앞으로. 이번도 풀어요. 두 개 다 해봐. 어제 오늘 그제 화요일부터 화수목 3일 동안 날씨가 앞으로 일주일 보게 보니까 되게 아쉽다. 40분 넘어도 어제 어제 뭐 강원도 어디는 아스팔트가 녹았다더만. 아쉽다 뭐가 그거 갖고 막 흘러내리더만. 45도가 넘나지만. 나이스.
같은데. 근데 이거는 3세타가 4, 4분면이잖아. 근데 3세트 하면은 3세타를 알려주고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세타를 알려주고 3분의 세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제시한 각이 다르지. 여기서는 4,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지. 아 세타가 기본 조건이구나.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야.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아직은 그냥 뭔 소린가 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 세타가 3, 4분면이래. 그러면 이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3, 4분면에 있다는 거지. 3, 4분면이니까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2분의 세타를 보라고 했으니까 2분의 세타를 만들어 보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될 것이고, 첫 번째로 이 n 값이 0이었다면 2분의 세타하고 2분의 알파가 똑같지? 이 2분의 알파의 범위가 뭐냐면 90도와 135도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거 2, 4분의 1에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n 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2분의 세타라는 놈은 180 더하기 2분의 알파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80도 더하라는 거잖아. 여기다 180도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세타의 범위는 270도 하고 180 더하면 315도? 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이 놈은 4, 4분면이네. 이 놈은 4, 4분면이잖아. 하나만 보려고. n이 만약에 2라면 2분의 세타는 360도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니까 얘랑 겹친다고. 얘랑 겹쳐.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겹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세타라는 놈은 2, 4분면 또는 4, 4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2번. 이제는 3세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 4, 4분면이야. 3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3세타라는 놈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일 건데 이 알파가 4, 4분면의 각인 거지.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놈인 거야. 그래서 이제 세타를 보라고 했으니까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알파니까 이제 첫 번째로 n이 0이라면 요 세타라는 놈은 3분의 알파가 되지. 3분의 알파의 범위는 요 3으로 나눌 거니까 90도하고 120도 사이. 2, 4분면 이제 2, 4분면 두 번째로 n 값이 1이었다면 세타는 여기다가 120 더하라는 거 아니야.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니까 요 세타의 범위는 여기다 120도를 더하면 210도와 240도 사이. 3, 4분면이지? 3, 4분면이 된 거고, 세 번째로 n이 2였다면 이제 세타라는 놈은
여기다가 또 120도를 더하래. 120도를 더해보면 330도와 360도 사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때는 4사분면. 3일 때는 마찬가지 이거랑 겹칠 거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2, 3, 4, 4분면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예제 1번에서 말한 건 세타라는 각의 방향을 줬어. 방향. 각의 크기를 준 게 아니고 방향을 준 거야. 방향을 줘놓고 이거를 줄이거나 늘리면 어느 방향에 있을 수 있겠냐를 물은 거지. 그지? 세타의 방향을 주고 쪼개거나 늘렸을 때 예상되는 방향을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예제 2번은 세타의 크기를 줬어. 왜냐면 세타라는 놈이 0과 180도 사이에 있대. 크기를 준 거야 이제. 그냥 좀 쉬었다 하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30분 수업했는데 뭐야? 한 대만 돈 주는 순간 화가 났어. 좀 쉬었다 할게. 그냥 좀 쉬어. 졸린 사람 자. 덥다고? 다른 거